안녕하세요. 오늘 학부모에서 제일 마지막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주제를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영어 잘하는 방법도 있었고, 수학, 그리고 창의력,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의 이야기 제일 끝에 우리가 진로가 이야기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제가 불과 작년도쯤 됐을 거예요. 서울 지역에 있는 어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생 600명을 데리고 하는 명사초청 특강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난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볼까? 라고 물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애써 키웠는데, 그죠? 근데 한 40여 명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손을 드는 애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손을 안 드는데 손을 들었던 걸까 싶어서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40여 명 가운데 한 반쯤은요, 엄마가 잘해준대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반쯤 되는 20명의 아이들의 이야기 안에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내 말 잘 들어줘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이웃집 형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쨌거나 하나의 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뚫어낼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소통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 곳에 학부모님들 진로와 관련되는 강의를 하러 갔더니 대부분이 뭐냐면 이거 잘 배워서 우리의 진학 잘 시켜야지. 이런 그림으로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드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면은요, 부모님과는 대부분 불통관계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답이고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곳에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들여다보면 질풍노도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애가 이제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사춘기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게 과연 긍정적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모와의 어떠한 소통의 루트들도 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자녀 성장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대처 방법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크는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여러 사회심리학 이론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5, 6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성장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 때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아이에게 신뢰와 양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부모의 모습으로, 또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대체로 좋은 습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자의 모습으로, 또 아이가 중학교를 넘어서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고 자극해 줄 수 있는 이런 후원자의 역할이 되어줘야 되는데, 현재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가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훈련자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가 가지고 지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거창하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건 그래서 아이들과 다시 한 번 더 소통의 길을 열어보려면 가장 만만한 주제가 뭘까? 아이들하고 어렵지 않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우리 애들이 제일 어렵지 않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제일 걱정되고 누구나 당면한 문제가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 문제, 꿈의 문제고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로의 문제를 그 관점 안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어머니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요? 학교 폭력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 제일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실 문을 저르륵 열고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 얼굴이 벌겋게 해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애가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아이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삶의 주인의식, 바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해답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이 상과 그림들을 우리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좀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과목도 하나 생겼어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4,500분이라는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 교육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또 진학 상담도 사실은 진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 지도 가운데 과학 시간에는 과학과 관련되는 다양한 진로를 배우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과 관련되는 다양한 진로들을 배우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조력과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에게 획기적으로 이 녀석들이 진로와 관련되는 이런 다양한 자기 인생 그림들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감히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다면 바로 부모님, 그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어머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엄마 말 지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될까요?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애들이 다른 문제와 달리 진로와 관련되는 문제는 특별히 그 어느 대상보다도 엄마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인기 스타나 또는 친구, 선배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아이의 진로 문제와 직업 선택 그리고 진학의 문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춘기에 접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형의 질문에 처해져 있고 천재형의 문제에 처해져 있을 때는 부모라는 존재가 썩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문제 가운데 유일한 미래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느 대상보다도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궁극에 도달하면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엄마고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지지리도 말 안 듣는데 얘는 정말 말 잘 들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상담하고 아이 돌려보내도요. 엄마의 한마디면 그 다음날 180도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의 배경에는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관점 안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의 진로 문제의 1차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선생님 아닙니다. 사회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이 말만큼은 잘 듣는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해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 부모님들은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 애들한테? 뛰어난 성적력? 아니면 좋은 진학력?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애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 다음은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예,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 한 단어가 딱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남아요. 결국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우리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아이가 행복하기.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더 살아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대략 평균 예상 수명이 90여 세로 정도 나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걸 다 끝내고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6, 70년짜리 인생의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학교 교육은 뭔가? 이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 준비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행복하게 그 여행들을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잘 가려면 뭐를 준비시켜주면 우리한테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애들이 인생의 여행 가는 거랑 우리 부모님들이 여름 휴가로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가시는 거랑요. 똑같아요. 준비물이. 다른 말로 바꾸면 칫솔 없고 고추장 없어서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화면에 세 가지 있습니다. 어디 갈 거다? 왜 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다라는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될수록 여행 갈 확률 그리고 잘 다녀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씩 좀 떼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일 먼저 가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갈 거다? 우리 여행 갈 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A, B, C 세 명의 남편이 있다고 치고요. 이번 여름에 휴가 갈 확률이 가장 높은 남편이 누구겠는지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골라보십시오. A라는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럽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한번 가야지 그래요. 늘 하듯이. B라는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럽니다. 우리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강원도 가기라고 못 갔잖아. 강원도 한번 갈까 그래요. C라는 남편이 집에 와서 그래요. 내 친구가 지난번에 속초 옆에 썬빌리지인가 하는 펜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대. 옆에 스파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우리 거기 한번 갈까? A, B, C 중에 확률이 누가 제일 높겠습니까? 왜 C죠? 목표는요. 방금 어머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가시적, 눈에 보일 듯이 목표를 설정하면 행동화에 대한 동기부여는 극도로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TV 브라이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좋은 장소를 보여주면 그 다음 주부터 그 동네 미어 터진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는 곳에 가야지 하는 마음하고요. TV로 한번 봤을 때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로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어때야 좋아요? 마치 그림을 그릴 듯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 설정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이런 학업 생활들도 그곳에 달려가기 위해 훨씬 더 높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목표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간다라고 하는 문제. 의미 설정이죠. 이건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결혼 20주년이라서 여행 간다는 거 하고요. 그냥 방학 때였으니까 여행 간다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강도가 높아요? 전자가 훨씬 더 높아요. 주말에 우리가 왜 누워있다가 야 백화점 한번 갈까? 그러죠. 살 게 특별히 없을 때에는 잘 못 가게 돼요. 집에서 대체로 저녁 먹죠. 그죠? 예. 근데 구두를 산다. 뭘 산다 그러면은요. 귀찮아도 더워도 나가요. 우리가. 이게 왜 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개가 설정이 되어야 어디 가고 왜 가는지에 맞춰서 어떻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겠는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걸 우리 아이들 문제로 딱 가지고 오면은요. 어디 간다, 왜 간다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만 발달해 있죠? 저 끝에 것만 발달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간다,
공부는 열심히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잘 몰라요.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해요. 그런데 이 앞에 것 두 개 없이 제일 뒤에 것만 발달시킨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의 레파토리 중에 이런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다 되게 돼 있어. 이 레파토리.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머니들 생각에. 맞는 말이죠. 사실 이 말 맞아요.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못 하잖아. 맞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맞는 말인지가 중요해요. 그 시간을 살아온 우리한테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이 학업의 끝자리, 학교 생활의 끝자리에는 반드시 사회 진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의 색깔들을 영위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직업은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려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그 곳이 또 그 일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창출해 주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걸 못 전해준 그런 안타까운 부모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론을 뭐라고 좀 잡았냐면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젠 좀 지났습니다만은 동영상 한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공익 광고. 네. 그래서 이 광고 한 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말이야 좋지, 그죠? 네. 현실을 살아봐라. 과연 그런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부모와 학부모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찾아봤더니요. 부모, 한 아이의 엄마, 아빠라고 나와요. 학부모를 찾아봤습니다. 한 학생의 보호자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냐 학부모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의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인데요. 그 주제 글 안에 사실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이 다 숨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그러고요.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인류 대기업 들어가기 요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졸자 평균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요. 작게는 200여 대 1부터 많게는 400여 대 1까지 있습니다. 한강당 모아놓고요. 한 명 뽑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 가서 몇 년을 버티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평균 짧게는 7.7년부터 길게는 한 15년 정도까지 버텨요. 20대 중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늦어도 40대 되면 나와야 돼요. 이 평생 직장 시대는 얘네들한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30, 40대 기성세대에게 시작된 일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어디 가지 고민하고 고등학생이 대학 어디 가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어디 취업하지 고민하는 이 단선적이고 코앞만 걱정하는 이런 구조에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틀이 바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직업 시대라고 하는 건 하는 일은 똑같고 직장은 계속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들이 경력직으로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닐 수 있을까요? 결국 잘하는 놈이.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결국?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요? 아니에요. 그 일이 맞는 녀석들이 제일 좋은 성과를 내요.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요. 해보니까 딱이에요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들여다보면. 그 말은 결국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정말 앞이 아니라 좀 멀리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평생직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부모님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공이 이런 거고 이런 걸로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강을 가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 뭐예요? 유망한 학과는 어디예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묻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유망한 직업, 유망한 학과 없습니다. 아무리 안 유망해도요.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유망하면 돼요. 아무리 여기가 유망해요.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아니면 안 유망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라는 말을 반드시 앞에 붙여야 돼요. 그 말은 결국 우리 아이에게 과연 유망한 길이 뭘까?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유망할 수 있는 진학은 뭘까?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고의 첫 줄 절대로 틀린 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광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그러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그래요. 실제로 21세기는요. 베스트를 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20세기로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21세기에 찾는 아이들은요. 일명 말하는 스페셜리스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에 적합한 특별한 아이를 찾아요. 지금 화면 4단에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재를 인재라고 변별하는가 하는 기준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 하고자 하는 일, 이걸 보통 우리가 직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각 직무에는 요구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일하는 데는 이런 자질과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제일 잘해야 하는 기준점들을 이미 우리 사회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전공도 있고 준비한 바도 있고 이런 것들과 얘가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매칭 정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직무 적합도라고 표현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인재라고 변별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사회는 다 잘하는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일 잘하는 친구를 찾아요. 요즘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인적성 평가라는 걸 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할 때. 인적성 평가가 뭐냐면 우리 애들 하는 인성검사 더하기 적성검사예요. 그건 뭐하러 할까요? 시험 아니에요, 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질적으로도 그 일에 맞고 역량적으로도 잘 준비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겠는가를 보시면은요. 역량만 보는 거 아닙니다.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다, 무슨 자격증 있다. 이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질도 함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무엇이 되는 것이 유망하다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유망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직업 세계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래쪽 피라미드 한번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우리 직업 세계가 단일 직업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사자부터 출발해서 쫙 내려와서 단순 노무지까지. 내가 어떤 잡을 선택하고 가지면 그 가지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대체로 확정이 되었죠. 반면에 오늘날 노동시장은요. 이제 각 직업별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립 피라미드 구조로 다 떨어져 있어요. 의사라고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라고 똑같은 우리 변호사님들이 아니시듯이. 어떤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베스트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잘 맞는 아이로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과 나름대로의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무엇이 된다라는 것만으로 풀릴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로스쿨 출신 졸업자들 가운데 지금도 아직 미취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졸업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요. 제가 변호사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망받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절로 내가 그것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는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애가 뭐 할 거다에 관심보다는 이제 우리 애가 how,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거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특성 중심의 진로 선택. 우리 아이에게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들여다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 4명의 아이들을 비교한다면 아이들의 개인차라는 특성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예를 들어 학업이라는 부분. 한 가지의 주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D보다 A가 높죠. 그런데 이런 단성 구조로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영어 실력이라고 치면은요. D라는 학생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넌 영어를 잘하네? 난 영어 뭐 하는데? 이렇게 가죠. 과연 얘가 무엇을 못한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해요. 모든 인간은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D라는 학생이 그럽니다. 넌 영어를 잘하네? 난 그림 잘 그리는데. 그러면 처음에 있던 D와 달리 이 D라는 학생은 이제 내가 영어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미술을 가지고 펼쳐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렇게만 들여다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넌 잘한다, 넌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에게 숨어있는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개념 없이 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일종의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잡 마켓 현상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쉽습니다. 잡, 직장을 마켓, 장 보듯이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그만두는지 한번 보면요. 요즘 취업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그만두는 애가요. 대기업 15,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40%에 이릅니다. 이걸 2년으로 늘려내면요. 전체의 70% 가까운 아이들이 첫 직장을 그만둬요. 그만두는 게 큰 문제냐? 물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갖은 애와 노력을 쓰고 초, 중, 고, 대를 투자했어요. 근데 대부분 그만두는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만두느냐? 회사가 안 맞고 뭐 월급도 안 맞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요. 이보다 더 큰 빈도가 하는 일이 지랑 안 맞아서 그만둬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철없이 우리 애들이 그냥 안 맞으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살 이상 되면 그 정도로 철없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요.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죠. 올라가야 살아남아요. 어떤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떤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결국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일이 딱 맞는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고 열심히는 하겠는데 따라가기 바쁜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날부터 얘는 퇴산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 가야지라고 결정하는데요. 그땐 이미 늦어요. 대학 전공도 다 결정돼서 졸업까지 했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자격증이나 뭐나 다 그쪽이죠. 되돌아서기에는 너무나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상당수의 길이 일명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묻지마 취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연 그런 아이가 인생 끝에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과연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능히 이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보시는 가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님들의 시대와 부모님들의 가치가 이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관점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진정 행복한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려면 내 눈이 아닌 아이의 눈으로, 내 시대가 아닌 아이의 시대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의 지혜가 꼭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의 진로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오늘 두 번째로 크게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식상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진로를 잘 탐색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 결론이 나와야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 고민거리를 조사해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관계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어떤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아이들의 고민거리는 세 개로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적, 진학, 진로의 순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딴 문제가 아니고요. 한 세트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적이 나와야 뭘 결정하죠? 진학을 결정하죠. 진학이 나와야 뭘 결정해요? 진로를 결정해요. 방금 이 공식대로 하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큰아이들은 성적도 받았고요. 예전에. 진학도 결정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 앞길이 단단해야 되죠.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많게는 통계에 따라서 60%에 가까운 아이들이 학과 부적응 또는 학과에 대한 원의가 없는 아이들로 조사가 돼요. 제가 이건 실제로 이렇게 대학에 특강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니들은 꿈이 뭐니 물었더니요. 한국의 대학생 중간에 한 50%쯤 되는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이 ING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고민을 해봤더니 대학생식이나 돼서 꿈 없다는 이야기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50%는 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봤어요. 넌 꿈이 뭐니? 물었더니 간호사래요. 넌 꿈이 뭐야? 복지사래요. 넌 꿈이 뭐야? 교사래요. 넌 꿈이 뭐야? 회사원이래요. 아, 얘네들은 꿈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쏘갔어요. 간호학과고요. 복지과고요. 사범대고요. 경상계열입니다. 직과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얘들이 대학 갈 때 과를 어떻게 선정했죠? 성적 맞춰갔잖아요. 여전히 미발달 상태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자기 학업 생활에 대학에 가서도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전체의 한 25% 정도 돼요. 남은 25%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은 꿈이 있겠지. 넌 꿈이 뭐니? 물었어요. 삼성이래요. 넌 꿈이 뭐니? LG래요. 넌 꿈이 뭐야? 7급 공무원이래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아, 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학생이 저보고 질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왜? 삼성생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1초도 안 기다리고 대답해 줬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사실 걔의 질문은 이거죠. 제가 나중에 교수님 삼성생명 같은데 취업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해야 돼요? 이 질문인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걔의 질문에는 답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삼성생명 가면은요. 제일 1층에서 만나는 삼성 직원이 누구냐? 세큐리티, 경비 아저씨부터 만나요. 안으로 들어가면 고객지원센터도 있고요. 올라가면 마케팅실, 올라가면 영업본부, 올라가면 PB실,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비서실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일 하고 싶어요가 없어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일 잘하는 애 뽑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없으면 목표가 있으나 마나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성적, 진학, 진로라는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해답이 사실은 묘연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성적, 진학, 진로의 패러다임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적이 좀 마음에 들어야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라는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현장 안에 1등 하는 애부터 꼴찌 하는 애까지 다 물어보십시오. 자기 성적 지금 마음에 드는가? 안 들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나아질 때까지 나중에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첫 단추를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도 나중에 성적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패러디한 사진을 한번 걷어와 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교실이죠. 그죠? 네. 실제의 교실이랍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만만치 않은 학업 생활을 수행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패러디의 사진들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진로 문제가 학업 문제와 떨어져 있는 문제인지 이제까지 사실 학교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농담 못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꼭두 새벽부터 밤중까지도 돌려봤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짬짬이 학원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 아이들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한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아직.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써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집 애가 나한테 만족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공부한다고 더 들어올릴 방법이 크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걸 도와주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메타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학업하고 제일 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정체감 관련 변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아 정체감,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내외 통제성이라고 있습니다. 지 안팎을 통제할 수 있는 심적 능력. 이런 건 높은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대요. 더 일반화된 말로 바꾸면 지주관 또렷한 놈이 공부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높이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갖고 있는 자존감요? 15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이걸 어느 날 뒤집어 엎어서 갑자기 들어올린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1박 2일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잘 안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진로와 학업과 상관이 높다라고 하는 두 번째 건 뭐야? 포기하고 이제 두 번째 걸 찾아봤더니요. 진로래요. 진로 목표의식, 진로 성숙도, 그리고 나름대로 진로 의사결정 수준, 이런 건 높은 애들이.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지압길 또렷이 결정한 놈들이 공부 열심히 한대요. 대체로 맞아요. 그런데 앞에 정체감과 달리 얘들은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부담을 적게 느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진로와 관련되는 꿈찾기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쉽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진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에 대한 구분도 크게 없습니다. 마치 진로와 학업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동차의 앞바퀴와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우리는 뭐만 돌렸느냐? 학업 바퀴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어떻게 돌아요? 왼쪽으로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물론 진로만, 아이들에게 꿈만 크게 심어준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꿈을 실현하려면 현실적으로 역량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학업이라는 바퀴에 왼쪽 바퀴에 진로라는 바퀴를 달아주면 아이라는 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꿈이 더 다가와요. 그래서 뭐예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진로라고 하는 문제가 결코 사이드 프로그램, 다른 말로 바꾸면 짬날 때 아이하고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이 문제로만은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 보면 닥치고 공부 대신 꿈 찾는 공부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 운영이죠.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방법적인 것들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학업생활을 인지하고 학업생활의 의미를 설정해 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우수 인재되고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해질 거라는 이 등식 성립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이나 이런 구조 안에서부터 좀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 그냥 대학 덜렁덜렁 가면은요, 취업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 관계자 선생님들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내용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 취업률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깔끔하게 합니다. 의료보험 DB하고 딱 붙여요. 그러면 취업하면 다 4대 보험 들어주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전국 우리 4년제 평균이 한 56% 정도 돼요. 사회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되죠? 고생해서 대학 시켜놓았더니 2명 중에 1명 취업해요. 제때에 취업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부모님이 한번 연수 갔더니 물어요. 학교가 시원찮아서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최근 발표된 자료 중에 2011년도께 최고입니다. 서울대학교 문과계열 학과별 취업률 조사했더니 빵 풀어붙어 있습니다. 요즘 취업 많이 어렵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이름 되면 알만한 회사도 아니고요. 상장사 기준으로 경쟁률 한 65대 1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하나 뽑는데요. 1년에 10장씩 더 발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도와주고 1차적으로 책임지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인 만큼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잡았으면 좋겠는지 이제 해답을 좀 드리고 제가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우리 자녀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의 진로 설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거창한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바라보는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년 후 명함 만들기 프로그램. 여기 적으라 그러면은요, 아이들 되게 힘들어해요. 왜요? 다음 학기도 모르겠는데 20년 후를 적으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지금 내가 함부로 내 하고 싶은 걸 탁 적었다가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어떨 것 같아요?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표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생각조차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진로와 관련해서 쓰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자꾸 유보하는 거예요. 왜? 좀 나아질 때까지. 두 번째로 또 하나가 뭐냐면 지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 눈에는 실제로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안 했는데 크게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케이스들. 이걸 갖고 와서 누구나 그렇게 될 거라고 과잉 일반화하고 동일시라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버텨내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나 얘가 현실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스스로도 양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는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갖고 있고요. 뭐든지 불안해하는 감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본틀이 학업, 진학, 진로입니다. 성적이 나와야 진학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한다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고 만든 게 사실은 명함 만들기였어요.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물었더니 엄마 나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다시 역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철수야, 너 나중에 그거 하고 싶구나. 그럼 너 10년 후에 뭐 어떻게 돼 있어야 그거 될 수 있을까? 철수야, 그럼 5년 후에는? 철수야, 그럼 3년 후에는? 그럼 철수야, 너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역발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학업, 진학, 진로에서요. 진로, 진학, 학업의 구조로 가자는 거죠. 엄마 난 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너 어떤 진학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거 해야 돼 엄마. 그러면 철수야 너 공부 어떻게 해야 돼? 할 때는 얘가 공부하는 게 뭐가 생겨요? 이유가 생겨요. 똑같은 고민인데 위치만 한번 바꿔주면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에게 낙인을 찍어놨어요. 사실 중학교 아이들 같으면 나이 15, 16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 지 힘으로 살았는 거 계산해 보면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5, 6년 살았는 걸 가지고 나중에 너 어쩔래 하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최고의 후원자이자 조력자인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 안 해주면 애도 그렇게 생각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진학 진로를 고민했던 것과 달리 이제 진로를 가지고 어떤 진학을 꿈꾸고 어떻게 학업 성적들을 관리해야 될 건지 이런 관점 안에서 들여다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왜 뛰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고 뛴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고 나면 직업 세계나
그 직업 세계와 연결된 전공 세계들은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어떤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나는 뭐가 제일 맞을까? 이렇게 선택하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이제 자기 특성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이들이 외부를 들여다보고 엄마 이건 나랑 잘 맞겠어. 엄마 이거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관점을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요? 지강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기가 대체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학교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진단 과정 안에서 탐색된 너에게 맞다, 잘 어울린다 하는 이런 직업들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아이들이 탐색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목표 직업만 가지는 게 아니라요. 그 목표 직업을 이룰 수 있는 진학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 직업, 목표 학과 설정이 동시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대학인 건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이런 거 되려면 이런 공부해야 돼. 얘가 이루어지고 나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게 그러면 이제 진학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보는데요. 저희들 그 입시 전형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에. 작게는 한 200여 가지, 세분화된 정보까지 치면 2000여 가지인데요. 이 2000여 가지에 해당되는 이 진학의 툴들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학과에 가서 따라가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영역들을 대체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사탐 필요하다, 안 하다? 우리는 수리 필요하다, 안 하다? 우리는 외국어 본다, 안 본다? 이 결정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런 직업 세계로 연결돼서 이런 나중에 내가 전공을 하려면 이런 공부들은 기본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요. 이거 왜 한다라는 거 이제는 좀 그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면 아이가 학업 설계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전형들을 위한 활동 설계들도 좀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이 순차적인 방법들을 어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버거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이트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특성 탐색을 위해서는요, 지금 정부에서 공인된 사이트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안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검사가 굉장히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무료고요. 신뢰도와 타당도도 아주 높습니다. 어떤 검사보다 좋아요. 그래서 먼저 워크넷을 설명드리면은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떠요. 여기에 가서 직업정보 심리검사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청소년 심리검사라고 뜨죠. 여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심리검사 종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6가지 이상 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직업 흥미검사는 중고등학생 공이 같이 쓰는 거고요. 우리 애가 어떤 직업의 방향을 좋아하고 일의 방향을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적성검사는 중고가 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오시면 아이들 그 직업 성격과 관련되는 직업 인성검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결정하는 계열 흥미검사, 대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전공 흥미검사까지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리어넷에도 가시면 역시 동일한 검사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먼저 아이들하고 하시는데요. 엄마도 좀 같이 해주세요.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너 해봐 그러는 순간 애들은 뭐라고 느껴요? 시험이라고 느껴요. 숙제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영역들을 좀 보실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애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좀 말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몇 점 이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야, 너 이런 면 있대. 맞아, 엄마가 봐도 그래.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뭐예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해 이 이야기 말고도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검사에 보면 여러 가지 학과들이나 직업들을 추천해 줍니다. 흥미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런 직업이 이 학생하고 잘 어울려요. 적합직업군, 최적합직업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보통 검사를 하면은요 한 100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선호도에 따라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으로 가는데요. 워크넷에 좀 전에 우리 심리검사에 있는 상단에 보면 직업정보검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바로 치시면 이렇게 네이버처럼 검색하실 수 있어요. 가서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투자 분석사, 애널리스트 한번 쳐봤더니요. 하는 일은 뭐다? 되는 길은 뭐다? 전망은 어떻다?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아이가 앞에 심리검사한 거하고 연동입니다. 엄마 이거 나 잘 맞대.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면 관련 학과들이 있어요.
경제학과, 뭐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예 클릭하시면 전국에 이런 학과 개설된 대학 이름 다 뜹니다. 거기서 다시 대학 이름 클릭하면 그 대학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이들이 진로 문제에서 진학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지금 사이트를 통합해 놨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공부해야 되고 야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이 실제로 대학이나 학과 정보들을 실제 대학 홈페이지나 또는 대학 알림이 같은 데 가셔서 요강도 한번 보시고 야 여기는 너 사탐 본대 아니면 외국어 얼마 본대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럴 때하고요.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하고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이 꿈을 가진다고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만만치는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지도 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 끝자리에서 지 욕심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타협하고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시고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두 가지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뭘 공부해야 되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꿈탐색을 통해서 꼭 도와주신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들을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엄마가 하라 그러는 공부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방향 안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길이 될 거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21세기의 멋진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